알면 당신도 범죄라! 광복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태극기를 보면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죠. 자, 법과 함께 그 감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법태랑 MC 김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법이란 자고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법. 감동적인 법률 세상을 활짝 열어주는 진짜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법이 주는 무한 감동을 몸소 느끼며 무럭무럭 자라는 법나무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자, 여름이 사실은 가장 나무들이 잘 자라고 울창할 때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저는 죽겠습니다. 왜요? 너무 급성장. 너무 자라서? 그래서 쾌가구나. 너무 급성장하면 체력이 못 따라가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네. 예. 법나무. 그러네. 이 이제 울창한 숲 하면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70~80% 정도가 산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숲 하면은 강원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숲이 깊고 울창하구나. 거의 산이 운전할 때 보이는 그 산이 네. 거의 한 폭의 그림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푹 파묻혀 있는 느낌. 정말 네. 그림 속에 들어있는 예. 느낌입니다. 정말. 예. 그리고 휴전선 DMZ 쪽을 가면 여기에 이제 고성, 인제, 철원 쪽이잖아요. 이쪽은 산세가 더 좋다 그래요. 왜냐면 네. 발길이 안 닿으면 더 이게 깊잖아요. 자연 상태 자체가 보존이 잘 되니까. 혹시 그 전 팀장은 강원도 쪽은 자주 갑니까? 저는 이제 자주 갑니다. 양양, 속초, 양양, 강릉 등등등. 오. 예. 저도 강원도가 휴가지로 예. 굉장히 좀 최적화돼 있다. 예. 동선이 고속도로가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강원도로 참 많이 휴가를 갑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많은 분들이 이 방송 처음 들으시면서 아니 오늘 왜 이렇게 강원도 얘기를 많이 해? 이 얘기를 하실 텐데 강원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앞으로 강원도가 엄청 달라진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네, 이 강원도의 명칭이 네. 앞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될 예정인데요. 예. 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네.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3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년 6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자치도가 이렇게 되면은 세 번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는 역시 특별자치도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김현욱 아나운서 강원도란 명칭이 언제부터 혹시 생긴지 아세요? 글쎄. 근데 강원도가 강릉하고 원주가 합쳐서 강원도인데. 네. 예, 그건 알겠는데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이제 강원도라는 명칭은 조선 건국 3년 뒤 1395년에 이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명칭과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강원도 의회하고 강원도 교육청의 명칭도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각각 변경이 되는 거죠. 오, 조선시대 초기에 생긴 명칭이군요. 네. 자,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면은 달라지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기대가 됩니다. 법안 핵심 내용이 뭘까요? 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은 23개 조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큰 핵심이자 의미는 강원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자치도의 지위 부여 그리고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한다는 선언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인데요. 국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얘기한 대로 사실은 거기를 특별자치도로 이제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정적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뭘 네. 짓든지 말든지 하죠. 예. 네. 그래서 재정 확보를 위한 내용이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추가 입법안도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네, 이 실질적인 행정 재정 특례가 있어야 할 텐데 이 제주도의 예를 보면은 예측이 가능할 텐데요. 이 제주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2006년 출범 후에 2019년까지 무려 6단계의 추가 입법을 거쳐서 481개에 달하는 법 조항을 만들었고요. 중앙정부로부터 4,660건의 권한을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이 강원도도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은데 무슨 변화들이 일어나느냐. 김현욱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은 연간 예산 규모가 무려 3조에서 4조 원 가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현재보다? 네. 와, 일단은 재정 투입이 돼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어쨌든 강원도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남북 분단도입니다. 그래서 발전 속도가 그동안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투자 부분이라든지 또는 규제 철폐라든지 이런 부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강원도는 그 산림이 많은 그런 지형적인 특성에다가 네네. 북한과 또 인접해 있죠. 거기다가 수도권의 상수원 남한강과 북한강이 흐르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따른 규제가 상당히 좀 많아서 발전이 더뎠었어요. 근데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면 지방자치단체 그 자치권이 대폭 강화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각종 규제 완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격 의료 도입이라든지 타 지자체와 경쟁 없이 산업체를 좀 단독으로 유치한다든지 지역 인재 대거 채용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강원도가 어떻게 발전할지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근데 한편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이제 특별자치도가 생기게 되면 야, 우리도 특별자치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강원도가 네. 아무래도 지형적으로 특색이 있어가지고 네.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발전이 좀 이렇게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다르지 않나 저 싶어요. 핸디캡이 좀 있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뭐 전라도라든지 최근에 이제 인구가 많이 네. 유출되는 도시들 네, 그리고 이제 인구 소멸되는 도시들이 네, 많기 엄청 때문에 많으니까. 그런 쪽에서도 우리도 좀 해달라. 그러니까. 네, 그런 목소리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다룬 부분이 지역의 어떤 인구 소멸 네.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요구들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어쨌거나 특별자치도든 메가시티든 우리가 이제 메가시티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예전에. 예, 지방이 살 길 찾기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그냥 관심을 서로가 좀 갖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강원도민들이 오랫동안 지역 특성상 희생이 많았다는 것 또한 전 국민이 공감하는 부분이겠죠. 이번 법 개정으로 기지개를 좀 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많은 국민들이 기지개를 활짝 펼 수 있는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뭡니까? 네, 오늘 주제는 그 가장 먼저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도 관련 법안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네. 제주도의 맑고 푸른 밤을 위해입니다. 나 떠나요 셋이서 모든 거 훌훌 버리고 예 제주도의 이 밤바다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자, 과연 어떤 분이 제주도의 맑고 푸른 세상을 위해 법안을 만들고 계실까요? 바로 이분이 있을까? 제주를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쓰레기량이 늘어난다든가 환경을 파괴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네. 환경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택배비가 서울에 있는 분들은 2,000원 받는데 제주에 있는 분들은 똑같은 물건을 어떤 경우는 20배까지 넘어서 받으니 그거는 좀 문제 아니냐. 이제 제주에서 이제 이 돌고래를 보는 그 관광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 가는 거예요. 위협을 주. 네, 위협. 그러니까 돌고래의 이제 위협을 느낄 만큼. 제주도의 위시성을 가진 대단한 성인, 늘 국민 곁에 그리고 서귀포 시민협회 이분이 계십니다. 위성곤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소개를 했냐면 위시성에 성자 곤자를 쓰시는데 이게 이제 뜻풀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곤자가 원래 보니까 땅곤자 예,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건곤감리할 때 그 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보니까 숨은 뜻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대궐이란 뜻의 위, 성인, 천자의 존칭인 성, 왕후를 뜻하는 곤이더라고요, 이게. 네. 오늘 이제 이 보면서 아, 네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구나. 네. 저도 알게 됐습니다. 아, 오늘 처음 네,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뭐 저는 이제 성인 성자에 땅곤자를 써서 그러니까요. 성스러운 땅, 이제 네. 성역. 아. 내가 이제 성역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왔는데 예. 또 다른 또 뜻이 이 있어요. 이 작가분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감사드리고 또 네. 이제 이 뜻에 맞게끔 또 저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예. 예, 아주 뭐 큰 뜻을 네. 세우시라고 아마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의원님은 지역구가 아까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서귀포시입니다. 예, 배로 가기에는 좀 멀고 예. 무조건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항공료도 항공료지만 저는요 제주도 갈 때마다 걱정이 너무 붐벼가지고 이게 네. 이제 딜레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1년에 100여 차례 이상 이제 이렇게 제주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제가 20대 국회 때는 네. 비행기만 한 20만 킬로를 탔더라고요. 네. 20만 그러면은 그 지구의 업그레이드도- 5바퀴를 그러니까요. 도는 정도의 수준인데 야, 저도 사실 불편하고 힘들죠. 네. 이 항공 여건을 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의원님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데 네. 전 사실 제주도 아직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니 그러시면 제주도로 됩니까? 안 가봤어요. 태어나서? 네, 지금 40이 넘었는데. 말도 안 된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 꼭 가야겠습니다. 이효리, 임창정을 비롯해서 이거 세계적인 분들 뭐 네. 이런 분들은 다 제주를 방문했는데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아직 예. 더 저 뜨려면 제주를 꼭 방문하십시오. 대학교 때 제주도 간다고 돈 받아가지고 다른 데 썼어요. 예, 이번에는 꼭 가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 보니까 출생이 이제 전남 장흥이신데 네. 어떻게 이렇게 서귀포하고 그러네. 깊은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장흥은 무치인데요. 예, 무치죠. 제가 이제 8살 때 저희 아버님이 네. 이제 제주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됐어요. 74년도에 네. 그 제주를 갔는데요. 네. 그 당시에 제주는 귤 농사가 시작되었고 예. 귤을 수확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농장을 관리할 사람들이 필요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전남 지방에 있는 뭐 네네네. 장흥, 네. 해남, 완도 여기 분들이 제일 많이 가죠. 많이 완도쯤에 내려가셨구나. 이도한다고요. 도시로 이게 그렇죠, 떠나는 그렇죠. 인력 공급의 한 2주의 한 단면 안에 제가 역사적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예. 네. 초중고 대학까지 다 제주도에서 그렇죠. 나오신 거 예, 아니에요? 예. 제주도에서도 서귀포에서만 사실을 지냈어요. 예. 제가 초등학교를 서귀포 초등학교, 아, 서귀포 초. 서귀포 중학교, 서귀포 중. 서귀포 고등학교. 예, 서귀포에서만 지내서 그 무태 나온 거는 사실은 국회에 2016년도에 국회의원 당선되면서 무추로 처음 나와서. 그래요. 예. 근데 제주 하면은 저도 네. 이제 제주 방언에 대해서 좀 낯설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예. 얼마 전에 종영된 그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예, 예. 드라마에서 예. 제주 방언을 계속 듣다 보니까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지고 예, 예. 아유 제주 삼촌 네. 왕 반갑서 야, 잘하시는데요. 그쵸? 네. 제주 삼촌이신데 뭐랭하면 제주 삼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주 삼촌이란? 그 뭐예요? 제주도에서는 다 이렇게 삼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네, 가깝다는 뜻 아닙니까? 이웃? 이웃이든 아니든 나이 든 분들을 다 삼촌이라고 불러요. 이모라고 그냥. 예, 그렇게 부르듯이. 하영이라는 말도 많이 쓰시잖아요. 예, 예, 하영이라는 예. 말은 많이. 그래서 하영 있다. 하영 먹으라. 네 하영 먹으라. 근데 의원님 그래서 서귀포 예, 서귀포 예. 고등학교라고 하시니까 도의원으로 출발하셨지만 예. 좀 우연한 기회에 정치 예, 입문하셨다고. 그래요? 우연일까? 우연일까? 우연일 수도 있고 이게 나 사투리로 쓴 건데 어색하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곤밥 먹은 소리, 쌀밥 먹은 소리 한다는 얘기를 이제 서울 표준어에 뭐뭐 해숫가루 붙이면 곤밥 먹은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강원도 하면 뭐뭐 했더래요. 예, 예. 라고 알고 있는 거랑 예,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죄송합니다. 네. 예. 우연일까? 여러 일들이 있어서 사실은 네. 이제 정치 입문하게 되어졌는데 지금 이제 제주시 갑의 송재우 의원, 네네. 그 이제 송재우 의원께서 네. 도지사 출마를 막 하고 싶어서 예. 다니면서 예. 주변의 후배들을 막 꼬셨어요. 예. 예, 저보고 야
성군아 네가 도의원하고 나 네. 도지사하고 우리가 제주를 한번 바꿔보자. 조각을 다 하셨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네.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제도 정치권을 좀 혐오하고 좀 이게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시민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운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었는데 이제 그 선배가 이 시민운동의 영역보다 사실 정치의 영역에 가서 하는 것이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 기회로 이렇게 출마하게 됐죠. 정치 어떤 그 세계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기득권이 된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좀 있으셨네. 예, 그렇죠. 그죠? 그 밖에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네. 일하면서 가끔 이제 그 같이 시민사회 단체 운동을 했던 친구들이나 이분들에게 약간의 부채의식이 있죠.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 서귀포시에는 네. 늘 이성곤이 있다, 네. 함께하고 네.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역에 대한 또 애착이 또 굉장히 강하신데 그 21대 국회에서 가장 보람있었던 입법 하나를 꼽으신다면 혹시 4.3 특별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죠. 영문도 모르고 돌아가신 이제 그런 분들,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많은 유족들과 도민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최소한의 위로할 수 있는 것인 거죠. 99년에 이제 4.3 특별법이 제정되어지고 진상보고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진상보고서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번 이제 2021년도에 이게 법안이 통과되어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이 보상법을 만든 거는 특별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자,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부터 챙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위성곤 의원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법을 좀 살펴볼 텐데요. 세 가지 법안만 그 많은 법 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팀장 차트 준비됐죠? 네,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위성곤 의원님의 제주도 맑고 푸른 밤을 위해 그 첫 번째 법안은요. 네. 함께 만들면 더 아름다워지는 제주 환경보전기여금법입니다. 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네. 기여금이라고 하면 이제 기부금 같은 건지 그 취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기여금은 이제 기부금과는 좀 다르고요. 다른, 예. 네. 뭐 세금의 성격이죠. 제주를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쓰레기량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호텔을 짓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해야 된다든가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보존하고 그 보존의 행위에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제 환경기여금이라는 명칭을 만들어낸 것이고요. 세금적 성격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제주도 진짜 말씀하신 대로 워낙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쓰레기를 또 버리는 일들이 아무리 뭐 강조하고 뭐 인식 개선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지금? 쓰레기 배출량으로 봤더니 전국이 0.8kg, 그러니까 800g 정도를 발생을 하는데 제주는 1.1인당 1.62kg 정도를 곱하기 2네요. 예, 곱하기 2가 네.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사실은 이제 배가 되어진 것은 제주를 방문한 사람들에서 관광객에 발생되어진 거죠. 뭐 그 쓰레기만이 아니라 이제 쓰레기로 비추어서 보면 네네. 하수량이라든가 네. 또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라든가 그들이 묵고 있는 숙박시설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그들이 유흥을 즐기고 있는 관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제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저도 휴가를 다녀보면 압니다만 집에서는 사실은 많이 뭘 사지는 않지만 네. 어딜 가면 막 사가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 어디다 버려야 되니까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쓰레기 양이. 그래서 그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그 해양환경 정보 포털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공개한 데이터를 보니까 일단 제주 지역 해양 폐기물 수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지난 2009년인데 2008년 이후 2021년까지 도내 해양 폐기물 수거 실적이 총 12만 7,143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해양 쓰레기 중 80%가 뭐냐면 플라스틱류예요.
그래서 지금 도내 환경 수용량이 한계에 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제주도는 세계 자연유산으로도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렇죠.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 람사르 습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남사르 습지가 이제 5곳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네. 천백고지 습지, 네. 그리고 물령아리 오름, 그리고 물장 오리 오름, 네. 동백동산, 수물 물병뒤 뭐 이렇게 해서 5곳이 어렵죠. 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희귀 동식물들이 살고 있거나 예. 이런 것들을 이게 지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네. 환경기여금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환경기여금이라는 것이 이제 그걸 방문했을 때 이제 자기의 자세인 거죠, 사실은. 뭐 1,000원일 수도 있고 10,000원일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을 건데요. 그것을 이제 내가 이제 기여함으로써 방문객 스스로 그 환경적 인식에 대한 자각, 환경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좀 유발시키고자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보전 기여금이라는 것이 어쨌든 이 원인을 발생시키는 제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부담되는 어떤 일종의 세금적 성격이 예, 있는 것이라면은 그러면 반드시 이 비용 자체의 처리는 예. 이 환경을 위해서만 쓰여지겠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런 방법으로 설계돼야 되고 그러니까 환경의 복원 아니면 환경을 보존하는 것 아니면 환경을 막는 하수처리 시설을 확장하는 것 그런 것들에 연구를 하는 것 이런 것에 쓰여져야 되고 그것이 이제 국민들과 공유돼야 되겠죠. 네. 그걸 잘 가꾸기 위해서 쓰여지고 있구나 이런 그 만족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듣기로는 제주도 자체 내에서도 이미 몇 년 전에 환경 보전 분담금, 이제 네. 기여금이 아니라 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했던 걸로 아는데 이게 잘 안 됐었나요? 예, 잘 안 됐죠. 네. 이게 이제 뭐 2000년대 초반부터 사실은 제주도 도내에서 네네. 이제 얘기되었던 사안이에요. 지금은 관광객이 한 1년에 한 1,500만 명 정도가 오시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뭐 한 300만 명 정도 되어질 때부터 사실 이 논의가 제주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보존하고 또 함께 살 것인가 개발할 것인가를 고민해 왔는데 그때부터 검토를 했는데 중간에 이제 환경보전 분담금으로 했는데 이제 위헌적 소지가 있다. 지금 제가 세금적 성격이 있지만 세금은 아니거든요. 네, 기여금의 네. 성격이.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세금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헌법에 위헌 소지가 있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제동이 걸린 거죠.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성격을 조금 바꾸셨네요. 이름도 예. 바꾸면서. 그러니까 이제 네. 기부금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또 분담금은 위헌적인 소지가 있고. 또 세금은 아니고 네. 그 중간의 성격을 네. 갖는 아. 제도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특별 목적에 필요한 그러네. 기금이라고 보면은 네. 좀 예.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방식도 네, 네. 사실 존재하죠. 사실 환경 보전 기금을 받고 또 환경적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 그거를 이제 좀 돌려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로 보면 뭐 전기차 렌트카를 쓰면 그 비용의 일부를 이제 세이브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전기차 렌트카를 주로 쓰게 해서 유도하는 방법.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네,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어지면 그런 방식으로도 이제 세이브할 수 있는.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되어지면 관광 정책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 제주의 환경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왜 제주도만 콕 집어서 네. 기여금을 받냐, 뭐 형평성 문제 제기하는 그럴 수도 분도 있겠네요. 있고요. 네. 다른 지역도 관광 네. 지역이 많은데. 네. 또 입도할 때 나는 여행이 아니라 일 때문에 왔다. 아. 뭐 이런 목소리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여러 좀 논란이 있긴 하거든요. 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죠. 네, 네. 그 논의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예. 입도만을 이유로 해서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가 없지 네. 않느냐. 이제 이런 뭐 관련성, 이런 명백한 관련성 이런 점까지 좀 뭐 소명이 다 되어야 되고 그래서 부담금 자체가 위헌적일 수 있다. 이런 소지가 문제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네. 그분에 대해서 자발적인 어떤 참여와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되는 그런 국민들의 정서가 좀 바탕이 되면은 그렇죠.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제주도는 좀 특별한 지역이다. 네, 약간 네. 이런 느낌. 네. 예. 이런 저 공감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해외 경우가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네. 기여금 형태로 받는 경우가 해외에 있나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나라 한 10여 개국 정도가 이런 네, 제도를 네.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스페인의 마요르카인데 뭐 거기는 이제 제주보다 한 2배 정도 큰 섬이고 네. 관광객은 제주보다 좀 적고요. 네. 거기는 한 900만 명 정도 오니까 네, 네. 이제 그런데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의원님께서 기대하는 효과. 일단 이제 제주의 전반적인 정책이 환경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환경 기여금까지 받고 있는데 그럼 제주도 정책은 환경을 기본 정책으로 지금은 환경 정책을 개발 정책의 뭐 서브 정책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환경 정책이 중심이고 개발 정책이 이제 후수로 밀리는 이런 정책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시설로는 이제 모아진 이제 기금을 가지고 뭐 생활 처리 시설이라든가 하수 처리 시설이라든가 교통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제주의 환경 여건이 좋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자, 우리가 이제 소중한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라고 하는 섬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크기도 크면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같이 좀 모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 보죠. 네, 위성곤 네. 의원님의 제주도 맑고 푸른 밤을 위해 그 두 번째 법안은요. 도서 산간 택배 비용 좀 보태줍서. 예, 물류비용 지원법, 물류정책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네. 설마 이 택배비를 정부가 내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시죠? 네, 그런 건 아니죠. 이제 택배비 부담이 네. 그 택배가 이제 일상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전체 시장 안에서 네. 그 택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은 전체 뭐 우리가 구매하는 한 30% 정도 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높아요. 네. 그런데 이제 택배비가 서울에 있는 분들은 2,000원 받는데 제주에 있는 분들은 똑같은 물건을 2만 원을 받으니 어떤 경우는 뭐 20배까지 넘어서 받으니 그거는 좀 문제 아니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좀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의미죠, 사실은. 그리고 심지어 잘 안 가요. 네. 도서나 상간지. 안 보내줘요. 네, 네. 네. 자, 일전에 그 제주도민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택배비 자체가 이제 비싸기도 하지만 네. 또 어떤 기준 없이 천차만별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물건값보다 비싼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경우가 많죠. 있어요? 예, 저희 이제 그 지역 예. 보좌관이 이제 택배를 불렀는데 예. 스마트폰 보호 필름, 예. 보호 필름 하나에 이게 4,000원인데. 그렇죠. 해봐야 뭐 4,000원이 4,000원인데 택배비가 2만 원이면 8,000원이었대요. 뭐 공동 구매해서 쓰기도 하고 이러지만 이제 우리 소비자 조사를 해봤더니 전자제품인 경우는 최대 21배까지, 생활용품인 경우는 11배, 그리고 이제 전자기기는 한 9배. 그래서 평균 한 7.1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 했더니 1년에 이제 택배를 이용한 평균이 한 50회 정도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1인당 조사된 게 이제 그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택배비로 한 10만 원 정도를 쓴대요. 네, 네. 우리나라는. 네, 네, 네. 그런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한 600억 정도 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 일전에 이 도서상간 택배비가 불공평하다라고 해서 이제 청원이 올라온 적도 있었는데 예. 왜 그 남해안이나 이쪽에도 예. 섬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 전체가 한 4,000개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나라에. 지금 다 문제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거기만이 아니고 네. 또 산간, 그렇죠. 오지. 예, 산간 오지라고 예, 예. 되어지는 곳들. 예. 그 택배를 어떻게 보내냐면 택배 회사가 택배비를 뭐 한 2~3배 받고 예. 그리고 자기들이 택배 배달을 안 합니다. 하청. 우체국 택배로 보내. 우체국에 택배 회사가 우체국 택배 회사에 보내요. 우체국은 어디나 다 다 있거든요. 가잖아요. 예.
저희 제주 지역에서 이제 추자도에 네. 이렇게 배송을 하는데 네. 추자도 배송 업체가 없더라고요. 네. 우리가 어떻게 가냐 물어봤더니 우체국이 대한통운 택배, 네. CJ 택배 뭐 네. 이런 택배들 있잖아요. 택배 회사들이 택배 네. 물건 들어오면 다시 우체국 박스 포장해가지고 그걸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이 있구나. 택배비는 택배 회사들이 이야. 더 가져가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게- 보니까 중간에 그 매칭 수수료를 받는 셈이네 어떻게 보면. 예, 매칭 수수료를 자기들이- 많이 받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달해 주는 것도 아닌데. 예, 아닌데 아니 그 우체국은 그게 공공 성격이 크니까 정해진 금액을 다 받는 거 배달하죠. 아니에요. 예. 과거의 기본권은 뭐 의식주였다면 택배도 기본적인 거죠. 그러면 국가가 기본권에 준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제주인 경우는 소득이 어느 정도 되냐면 대한민국 평균 소득이 한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택배비는 20배를 낸다면 생활 여건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결국 악화되는 예, 그럼 아카데미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서울에 가서 살자. 네. 다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 도서 상간 지역을 사실상 도시와 똑같은 비용을 받기는 현실적으로는 네네. 어렵고 해서 이 방법을 제시한 것이 물류정책기본법인데요. 예, 예. 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와 지자체가 이 비용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업체에서 과도하게 물리지 않도록 이런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 이 생활물류서비스법과 섬발전촉진법 이렇게 같이 내신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선발전 특별법에서는 실태조사가 기본이고요.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사실은 정책이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 실태조사가 정책의 근간이고 그리고 이제 생활물류서비스법에서는 그 회사들, 그러니까 택배 회사들이 물류를 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판매 회사 그리고 판매를 거간하고 있는 회사 네. 그리고 물류 회사가 있을 텐데 요 어딘가는 이제 구멍이 나 있어서 요 사업자들이 이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가져라 이런 법을 이제 세팅해서 만든 패키지법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뭐 소비자 보호원, 국민권익위원회랑 같이 이 사업을 같이 고민하고 검토를 했는데 권익위도 그런 공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직 말씀을 듣고 보니까 법적인 어떤 근거 마련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지역 경제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 기대 효과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전체적으로 이제 그 기본권을 국민으로서 같이 느낀다라는 네. 그런 효능감이 있을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생활 물가 자체가 많이 다운이 돼서 다른 소비 여력을 갖게 되어져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제주의 물건을 제주 농산물인 경우는 밖으로 가져갈 수 밖으로 가져가는데 여기 비용이 비싼데 네. 그 비용을 낮추는 효과들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네요. 예. 예. 인바운드뿐만 아니라 아웃바운드에 대한 효과도 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쪼록 상간 오지 도서에 사는 분들도 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혜택 또한 같아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세 번째 법안 넘어가 보죠. 네, 이성곤 의원님의 세 번째 법안 네. 보겠습니다. 남방 큰 돌고래를 지켜줍소 해양 생태계 보전법입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고래가 없대요. 고래 인형이. 아 그래요? 고래 인형이 다 그 이상한 이게- 변호사 우영을 보면은 이 예. 남방 큰 돌고래 이름이 나와요, 이게 기사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아, 그래요? 네, 이 정답이 나와요. 남방 큰 돌고래라고 나옵니까? 나와요. 아, 이 그렇구나. 남방 네. 큰 돌고래가 예, 큰 돌고래와 예. 비슷해 보이지만 예. 훨씬 더 잘생기고 맞아, 맞아. 매끈하고 아. 멋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 합니다. 우영우 그렇구나. 변호사가 고래 마니아예요. 예, 고래 예. 하나요. 위투드 성투드 곤. 네. 예. 예, 예, 아무튼 이 취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대한민국에는 이제 주로 이제 고래가 상괭이하고 네. 그다음에 남방 큰 돌고래가 있어요. 주로 이제 상괭이는 이제 이렇게 포항이라든가 이쪽 동해안 쪽에 많이 서식하고 여기 개체수는 좀 많고 제주 남방 큰 돌고래는 한 120개체 정도가 있는데 제주 전역의 해안에 맺혀서. 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에서 이제 이 돌고래를 보는 그 관광선들이 있습니다. 예, 예. 이 관광선들이 돌고래를 보기 위해서 네. 이제 가까이 가는데 너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돌고래가 이제 위협을 느낄 만큼. 예. 그래서 이제 법률은 이제 50m
그 이내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과태료를 주는 이제 그래서 이제 남방 큰 돌고래를 보호하는 그런 이제 법안입니다. 그렇군요. 전 팀장, 이 네. 남방 큰 돌고래가 멸종 위기종이죠? 그 고래목 참돌 그 고래과인데 네. 멸종 위기입니다. 유일하게 국내에서 이제 제주 그 연안에서만 서식을 하고요. 2012년에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긴 한데 뭐 어구에 걸려서 폐사한다든지 뭐 최근에 여러 환경 악화 이런 걸로 개체수 감소 위기 때문에 보존 필요성이 제기가 된 겁니다. 네.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돌핀스, 뭐 이제 돌고래 보호단체, 네. 그리고 해수부, 그리고 이제 제주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제주도의 비봉이라는 애가 지금 이제 그 시설에 있어요. 혼자 있어서 이 친구를 이제 방류하는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조만간에 이제 그 친구를 이제 그 자연 속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수족관에 살았던 친구가 밖에 나가서 살 수 있겠느냐 이건 우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대안이 없어서 그 비봉이라는 친구를 바다로 방류하는 사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돌고래가 그 같은 길을 계속 다녀요. 사실은 같은 길을 잘 안 벗어나는군요. 예. 왜냐하면 먹이라는 것이 보통 거기에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해류가 있고 뭐 이러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주로 그 남방 큰 돌고래는 해안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주로 이렇게 쭉 그 다녀요. 사람들의 어업 활동이랑 많이 겹치네요. 예, 겹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민들은 또 그 너무 고래만 보호하고 어업 활동 제한하는가 이런 얘기 약간 불만도 예, 있으시겠다. 예,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네. 제도적 보상도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함께 예. 살기 위해서. 자, 지금 그 의원님께서 남방 큰 돌고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지만 이게 좀 넓게 보면은 지금 법의 이름처럼 해양 생태계 보존법입니다. 그러니까 해양 생물이라든지 해양 생태계를 보존해야 인간도 공존할 수 있다. 이제 네. 이런 취지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서귀포가 이제 지역구시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다 바다잖아요. 그렇죠. 예. 바다가 이제 제주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의 바다의 네. 이제 4분의 1을 제주가 갖고 있죠. 그렇군요. 제주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 남쪽은 대한민국 영토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생물의 다양한 네. 종들이 있고 해양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 오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해양 오염을 어떻게 우리가 막는가, 또 해양 생태계를 어떻게 보존하는가는 국가적 과제이고 네, 또 네. 국가가 좀 더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에서 후쿠시마의 원전의 맞아요, 오염수를 지금 방류한다고 예, 그러죠. 방류한다고 네. 지금 발표했고 네. 그게 이제 내년 4월이면 방류가 되어지고 뭐 최대 뭐 한 9개월 이내에 제주에 오게 돼 있는 게 지금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방사능 물질이 네. 그 해양 물고기든 네, 네. 아니면 그 안에 바다의 식물이든 아니면 뭐 이제 예. 그것에 영향을 미쳐서 변이가 일어나고 그 변이가 전체적으로 그 우리 환경을 파괴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어려워질 여지가 있고 또 우리는 바닷고기를 제일 먹잖아요. 많이 네. 먹잖아요. 그 국민의 식생활 안전에 크나큰 위협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제 유엔 협약에 따라서 네. 해양 협약에 따라서 관련되어진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그 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안 소송을 해야 되는데 가처분 신청조차도 안 하고 있거든요. 오늘 계기로 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방류를 막아내는 것이 과제이고 이제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시민들과 도민들과 국민들과 이렇게 정부에 규탄하고 정부에 촉구하고 네, 네. 안 되면 네. 싸우고 네. 나가겠습니다. 예. 네. 아, 예. 하실 일이 많으시네요. 예.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제주 도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제주도 자체에 대한 그 애정이 너무나 넘치시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얘기 들으면 알죠. 마음은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갔다 오지 않았어도. 근데 지금 제주도민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성수기든 아니든 지금 관광객이 많이 찼잖아요. 제가 이제 7월 말까지 찾은 분들 보니까 국내 여행객만 800만 명인데 이게 역대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점이 좋기도 하면서 뭐 환경 문제도 있고 또 긴장도 되실 것 같거든요.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죠. 그런데 그 걱정은 이제 개인 방역에 좀 맡기시고 네. 또 제주에 와서
접촉하지 않고도 더 많은 곳을 방문할 수 있으니까 뭐 한라산 숲길이라든가 치위의 숲 아니면 뭐 절물 휴양림, 서귀포 휴양림, 뭐 올레길 이런 곳들을 가면 대면하지 않고 자연을 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아니 저 팀장 안 가봤다고 하니까 자랑을 좀 하면 그 제주도 가면은 숲이요 고생대 약간 느낌이 나요. 그 숲이 자체가 네.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제가 확인해 또 한 가지 제주도 갔을 때 비가 왔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비 온 다음에는 폭포를 가세요. 폭포가 기가 막힙니다. 특히 정광폭포는 폭포가 바다로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절경입니다. 안 가봤다 온 사람 엄청 보고 가겠네. 네. 그 비 오는 날에 가는 폭포가 있어요. 어딘가요? 엉또 폭포라고. 엉또 폭포. 엉또? 네. 엉또 폭포라고 원래 이제 건천인데 그 비가 오지 할 때는 말라 있다가. 물이 안 떨어지는데 비가 오는 날만 떨어집니다. 그게 장관이거든요. 그렇구나. 네. 엉또 폭포 네. 이것도 좀 네.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의원님 네. 20대부터 이제 국회에서 농해수위에 계셨는데 이번 정기국회 그리고 남은 국회 일정에 대해서 가장 좀 신경 쓰시는 주목하시는 일정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농해수위에 이제 전반기 간사를 했고요. 하반기로 농해수위를 하고 있고 우리 이제 당이 좀 추진해왔던 이제 지난부터 추진해왔던 농업회의소법, 농민 단체들이 있고 있는데 이제 농업을 전체적으로 농민 단체는 분야별로 아니면 품목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전체 의견을 대변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농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조직인 농업회의소법을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농업 부분에서 가장 필요한 게 농촌에 이제 인력이 없습니다. 네. 그 파종기와 수확기에 많은 일시적 인력들이 필요한데 그 인력들이 없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농가 인력도 보내주고 또 생산 비용도 낮추기 위해서 농업 인력법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농가들이 그 문제만큼은 고민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식량 안보를 네,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려고 이제 농업 인력 특별법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서귀포 시민들은 굉장히 든든하시겠어요. 농업인에 대한 그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고 또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네요. 자 앞으로도 지금처럼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조문에 속되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이런 분들 많으셨는데 요즘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손님은 늘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오프라인에 있는 매장들은 잘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배달업체들이 또 주문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래도 네. 거리두기 때문에 이 배달업체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했고 그렇죠. 배달 자체가 완전 호황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밤 시간에도 영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달업체는 그 전과는 달리 이제 좀 침체기가 되지 않을까. 또 배달 수수료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업계가 위기라는 말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7월 초에 이제 YG 앱이 공개한 데이터를 보니까 배달앱 주요 3사죠.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6월 결제 금액이 1조 8,700만 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두기 해제되기 전인 3월에 2조 3,500만 원과 비교하면 21% 감소한 수준이라고 하니까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배달앱 쓰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앱을 설치하고 다루는 스킬 자체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이제 젊은 층이 많이 선호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이 젊은 층이 또 밖으로 많이 나가게 되면은 그만큼 앱을 안 쓸 테니까. 자 오늘의 사연 또한 배달과 관련된 일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고 나면 배달업체 사장님들 한숨이 더 늘지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출발! 예, 여보세요? 예, 궁금 아파트 1동 405호요? 예, 로제 떡볶이 1인분이랑 튀김 세트요? 예, 배달해드리겠습니다. 띵땅 배달의 왕국입니다. 네, 당신 아파트 305동 1401호요? 떡볶이 3인분 배달 주문이요? 알겠습니다. 아유 대랑 씨 힘들지 않어? 주문이 많아서 좀 힘들지?
아니에요. 주문 많으면 매출도 늘고 저도 기분이 좋은걸요. 사장님 장사 잘 돼서 참 다행이에요. 아이고, 내가 진짜 무신놈의 복이 있어서 이런가 복덩이가 우리 가게로 호박이 넝굴째 굴어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성실하고 착하고 난 태랑 씨만 믿고 있을 테니까 이따 마감하고 퇴근요. 나 먼저 들어갈게. 예, 사장님 들어가세요. 따르릉. 자기야, 나 알바 중이지. 배달 많이 들어서 짜증나 죽겠어. 드라이브? 그럴까? 나 일 너무 많아서 힘든데. 우선 알았어, 이따 봐. 띵동, 배달의 왕국입니다. 또 배달 들어왔네. 이따 드라이브 가려면 알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배달 취소. 배달 전문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던 태랑 씨는 밀려드는 배달이 부담이 되자 사장 몰래 배달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랑 씨의 이런 행동은 머지않아 탄로가 나게 되는데요. 네, 이것은 떡볶이인가 한국의 맛인가? 당신도 알고 보면 떡볶이가 먹고 싶다입니다. 이보세요. 도대체 이 식당 영업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그 배달 앱으로 주문할 때마다 왜 맨날 주문이 취소가 돼요? 진짜 떡볶이 한번 먹기 되게 힘드네. 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배달 취소를 한 적이 없는데. 오늘도 주문 취소된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승질나서 전화했어요. 장사 똑바로 하세요. 뚜뚜뚜. 아따, 이게 뭔 소리라? 어디 가만 보자. 에이? 리뷰에도 온통 악플 뿐이잖여. 이게 뭐시오? 주문 내역은 이게 뭐요? 에이? 한 달 동안 88번이나 주문 취소? 이게 어찌된 일이요? 한 달 동안 주문이 무려 88건이나 취소된 걸 알게 된 사장은 결국 알바생 태랑 씨를 불러 추궁하게 됩니다. 아따, 태랑 씨, 우리 주문 취소가 왜 이렇게 많은겨? 한 달에 88번이나 취소가 됐다고. 이게 어찌 된 것이오? 네? 그게 말이에요. 사실은 주문이 너무 많아서. 주문이 너무 많아서 태랑 씨가 취소를 했다고? 쉴 시간도 없는데 그럼 어떡해요? 그렇다고 남의 장사를 망치면 어떡해요? 한 달 동안 태랑 씨가 취소해서 내가 손해본 게 무려 200만 원이 넘는다고.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겨? 난 잘해줬는데. 아이고. 사장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무엇이 죄송해요, 무엇이. 이런 폐허망덕한 싸가지를 만나. 아이고, 뒷골이야. 내가 너 가만 안 둘겨. 그냥 뽀사버릴겨. 아우. 이런 경우가 진짜 있나요? 책임감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 저도 가끔 이제 시켜놓고 왜 이렇게 안 오지 보면은 취소된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있어요? 물론 거기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사람 믿고서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르바이트생들한테. 네. 그러니까 사장님은 그동안 알바생 잘 둬서 사실은 복덩이 그럼. 굴러왔다 아까 말을 얼마나 했었는데 칭찬했어요. 사실 복덩이가 아니고 엑스맨이야, 엑스맨. 저도요. 친구들을 이제 집에 초대한 다음에 배달을 해놓고 집에 갔는데 음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봤더니 주문이 취소돼가지고 음식이 안 온 거예요. 황당하네. 참 이런 경우가 나한테만 일어난 일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이렇게 있네. 많은 일이 일어났었네요. 우리도 이 사연 때문에 알았어요. 네. 야, 이 사장님은 진짜 알바생을 채용해서 알바생에게 맡긴 죄밖에 없는데 한 달에 200만 원 넘는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 이거 알바생을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이 고객의 배달 주문을 네. 마음대로 취소를 해서 네. 이 가게 매출에 지장을 준 아르바이트생 업무 방해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업무 방해죄는 허위 사실이나 위계, 위계라는 거는 위계질서 위계가 아니라 네네네네. 속임수, 사술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사술 또는 위력을 이용해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 태랑 씨는 접수된 주문을 임의로 취소하고 마치 주문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사장님을 속였잖아요. 그로 인해서 사장님의 오인 착각 부지 이렇게 음식 판매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적 처벌이 된다니까 네네. 그나마 다행인데 무엇보다 주문 취소하면은 사실 이게 그 금전만 문제가 아니고 배신감. 악플 달렸잖아요. 그 배신감도 있어요. 네, 별점 같은 거에도 이거 사실은 배신감도 그러니까 그렇고. 앞으로의 닥칠 어떤 미래에 대한 잠정적인 손해도 있네. 지금 맞아요. 전 팀장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처벌이 좀 더 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제 형사처벌이라는 거는 네. 미래에 대한 잠정적인 피해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손해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 손해를 인정될 수 없지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업무가 방해됐을 때 영업방해
라고 하잖아요. 네. 이 영업방해죄라는 거는 사실 법명상 없고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는데 뭐 한두 번 정도 배달을 취소했다 그러면은 이게 업무방해 고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실수가. 사람이 다른 이유로 그러니까, 인해서 실수가. 피치 못할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가 할 예. 텐데 이건 지속적으로 88번. 배달을 취소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존 상호의 이미지가 악화되고 이 업무가 방해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성립하는데 지장이 없을 텐데 이게 이 사람의 그 전과 기록 같은 거를 좀 봐야겠지만 만약에 초범이라면 아무래도 업무방해죄라는 것이 실형으로 선고되기가 조금 어려워요. 벌금? 그래서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아무래도 이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근데 전과가 있다. 네. 이런 거를 예전에도 했었고 네. 습관적으로 한다. 그렇죠. 이러면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겠네. 또한 이 보니까 저 업무방해라는 표현을 계속 네. 썼잖아요. 이거 사기죄는 안 들어갑니까? 속인 거잖아. 근데 우선 일단은 그 가중처벌이라는 말은 법률상은 없어요? 딱 정해져 있는 경우겠고요. 양형상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과 같은 것이 있을 때 양형상 고려될 수 있지만 가중처벌이라는 건 누범 가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3년 내에 다시 이런 이런 징역형을 선고받고 거기 끝난 다음에 3년 내에 한 경우에는 누범 가중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가중처벌 조항은 별도로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기죄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사기죄는 이 알바생이 이걸 취소함으로 인해서 가게 매출에 손해를 발생시켰죠. 그런데 손해를 발생시켰는데 사기죄는 이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 자기가. 네네네. 자기 이득 얻었잖아. 여자친구랑 데이트했잖아요. 근데 이득을 단순한 그런 게 아니고 그거 아니고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 이 재산상 이득 이 부분이 좀 어려워서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 만약에 이거를 자기가 취소를 하고 네. 몰래 자기가 팔아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득을 얻었다. 네. 그럼 사기죠. 그렇죠. 네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일단 사장님 200만 원 손해 봤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걱정했던 것처럼 가게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만약에 배달 주문이 이제 줄어들 것 같은데 이 손해도 이제 만회가 됩니까? 그러니까 손해 배상 받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네, 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재판을 해야 돼? 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또 이런 경우에는 형사상 피해자인 경우에는 형사보상 청구를 해서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인과관계가 좀 아무래도 명백하잖아요. 자신이 취소했던 금액 건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형사보상 청구를 통해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요즘 그 젊은이들이 사실 그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월세, 뭐 집값 이건 아직도 이제 높은 상황이고 사는 게 무척 고되고 참 힘들다라는 거를 청년들이 알고 있을 텐데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좀 지키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예.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법이라는 것이 네네. 너무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내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을 잘 수행하려고 하고 서로 내가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만으로도 사실은 법률적인 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고 사는 사회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신의가 만들어간다는 거 그거 모두 잊지 않고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불신이 쌓이면 사회가 무너진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다음 주에도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법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당신도